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관심 가져 봐야 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평화산업을 저는 매매를 했어요. 평화산업 열이라고 나와 있죠. 열. 이렇게 열이라고 나온 건 과열 국면에 있기 때문에 호가 거래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호가가 여기 딱 현재가 부분 있죠. 여기 딱 열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위아래로 10개씩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열 종목인 경우는 이렇게 3개만 딱 나와요. 장중에 이렇게 3개만 딱 나와가지고 호가가 결정이 되고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을 과열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과열 종목은 지나치게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천천히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보통 3일 정도 유지가 되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큰 금액을 넣는, 그러니까 큰 금액이라고 하면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넣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적은 돈 그런 걸 한 1, 2천 정도 매매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자, 이제 거래량이 이틀 동안 줄었죠. 이틀 동안 호가 거래가 되고 있었다.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이제 이렇게 호가 거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를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제 저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요쯤에서 잡았겠죠. 자, 제가 잡은 지점을 차트에 이제 표시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일지 차트입니다. 평화산업의 일지 차트 일봉으로 놓고 매매 마크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매매한 지역이 가격대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뿅 누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저가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고가에 매도 처분이 완료됐죠. 아직까지 이건 유효한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와버린 상태고, 그 이유는 요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면, 예,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보려면 요 아래 박스 있죠. 요 아래 박스를 옆으로 살 돌리면 기업 정보라고 나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제일 먼저 기업 개요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쭉 보고 나서 나중에 기업 분석을 눌러서 한번 보시는 거죠. 즉 재무제표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950억,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거든요.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오를 때, 날짜랑 2021년 6월에 수소차 전환 수혜주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 회사의 재무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다. 미달이라고 이제 적어 놨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는 미래형 차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 목적,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부에 이렇게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급등하는 현상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에 재무제표와 재무 비율을 확인하는 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죠. 재무제표를 볼 때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을 볼 때는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여기 NA라고 나온 건 유보율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부채도 700%면 엄청난 거죠. 자기 자산 대비 700%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무 비율을 볼 때는 재무제표는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박스 요거 있죠. 요거 옆으로 돌리면 차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차트를 뿅 눌러보면 이렇게 일봉 차트로 딱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단기성 테마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제 요거를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주봉도 한번 보고요. 월봉도 딱 눌러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연봉도 볼 수 있고, 주는 주봉, 월은 월봉,
연은 연봉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봉 하나는 일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월봉으로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되죠. 연봉으로 또 한번 딱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 좋고 주가는 어떤 방향성을 뚜렷이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급격히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실 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확대가 되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똥똥똥 눌러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날 있죠. 요게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눌러봐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꾹 누르면 돼요. 꾹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을 꾹 누르면 여기 거래 대금이라는 파트 보이죠? 이 글자 작은 글자 중간쯤에 여기 802억이 들어왔어요. 800억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700억 이상, 적어도 이제 700억이죠. 보통은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 현재가창 여기 있죠. 여기를 딱 눌러보면 호가가 두터워요. 그러니까 호가가 내가 한 호가를 다 먹어버릴 만큼 한 호가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걸 각각 호가라고 하는데 여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000주가 아니라 뭐 여기 한 3,000주만 딱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니면 뭐 300주만 있다. 그럼 내가 한번 땅 사면 이 호가를 다 먹어버린다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겠죠. 내가 사면 쑥 올라가고 내가 팔면 쑥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거래량이 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 그래서 저는 한 700억 최소, 웬만하면 1000억이 넘어가는 애들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거래를 했던 지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저는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본 거죠. 여기 지지 라인으로 본다 이 말은 전략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매매 전략을 내가 한번 짜볼 만한 구간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종목의 적절한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어느 종목을 매매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풍부한 시장의 관심을 받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면 내가 잃을 확률이 점점 적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른 주가는 누군가는 사서 올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수급 주체들은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더라도 다시 올리고 빼더라도 다시 올리고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사왔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서 여기 많이 샀겠죠. 그러면서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진 날 이렇게 위에 피레침처럼 위에 꼬리가 하나 달렸어요. 그럼 여기는 이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한 지점이에요. 자, 이런 정리한 지점을 우리가 이제 심리적, 이 상대방의 심리죠. 심리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 정리를 했냐? 몽땅 다 팔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워낙에 이 많은 수급을 가지고 사왔던 세력들은 한 번에 팔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요. 출렁출렁해요. 근데 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저점을 만들어서 손절을 놓고 매매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과정에 만약에 세력 뭐 아니면 뭐 세력 아니면 뭐 큰 손들 이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을 쥐락펴락하는 주체들이 여기서 꽤 많은 물량을 팔아내거나 아니면 이 평화산업에 대해서 좀 아니다. 미래 가치가 좀 불안하다. 아니면 여기 좀 털고 나가자 하면 여기서 이제 빠지겠죠. 털면서. 그러면 또 다른 세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또 대량 거래가 한번 또 생기면서 이걸 받아주는 수급 주체가 생기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주지 않고 쫄쫄쫄쫄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개미 투자자가 대응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절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손절을 하지 않으면 되게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해줘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올랐다 다음에 이렇게 그것도 많이도 안 빠져요.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또 빠지고 이런 종목 한번 걸리면 내 자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생각한 지점 5%든 10%든 아니면 2, 3%든 아니면 직전 저점이든 아니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요 종가 요런 지점을 깬다. 그러면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자금을 순환시키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보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스킬이고 테크닉인데 이제 손에 익으면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먹고 나오는데 이제 실력이 쌓이다 보면 요거를 뚫을 때 이렇게 위에 가 있거든요. 신대륙에 가 있어요. 이렇게 빵 뚫고 올라가면서 또 거래량 한번 빵 떨어뜨려요. 이런 지점에서는. 이런 지점에서는 거래량을 이제 앞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거 이걸 다 먹어버릴 만큼 큰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물려 있던 애들을 다 받아서 윗방향으로 올려버린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핵심 테마에 엮여야 되고 현재 한국 사회의 또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에 엮여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야 돼요. 이 회사처럼 유보율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자본 잠식에 가깝기 때문에 큰 상승을 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비중을 적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한 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가비아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고요.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고요.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오르면 반드시 뉴스가 붙는 게 일반적이죠. 뭐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오르는 걸 우리는 세력주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오르는 애들은 뉴스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뉴스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종목 메모에다가 간략하게 적어 놓습니다. 아, 이건 윤석열 관련주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김경률이라는 회계사가 윤석열 집에 가서 이제 독대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구나.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고, 조국 흑서라는 책의 공동 저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장 핫하잖아요. 윤석열. 뭐, 이게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원 문제고, 일단,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에 집중이 돼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종목만 찾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제 어디서 제가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매매 마크 조회 버튼을 딱 누르면 제가 샀던 지점과 팔았던 지점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한 번 매수하고, 여기 두 번 매수했죠. 그리고 본전쯤 살짝 위에서 그냥 팔고 나왔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돌파 매매 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거 1분 차트로 보면 이 시가를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요, 앞에.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해서, 야, 이거는 뭐 한번 돌파하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매수를 했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지는데 그것도 빨리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봤냐면 전일 종가 있죠. 전일 종가는 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상종가는. 그래서 상종가 부분에서 한 번 더 샀어요. 사실 요때 최고가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한 5% 수익 주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놨는데 뭐 제 생각과 다르게 가는 듯 하더니 그냥 쑥 빼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쭉 밀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건 아니다. 그냥 원금이나 아니면 뭐 조금 1, 2%만 챙기고 나가자 해서 그냥 요거는 나와버린 케이스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종목은 요런 자리를 지지하는구나. 자, 요럴 때 거래량이 나왔죠. 여기도 거래량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를 한번 지지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런 자리에 다시 오면 재차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끝난 19,600원이 뭐 내일쯤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 지점 가까이에 온다 라고 했을 때 리스크를 줄여서 매매를 하는 거죠.
항상 이 주식 투자는 리스크 관리거든요. 이 관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했을 때 그 리스크의 부담이 2, 3% 안에 들어왔을 때, 즉 19,600원이 요 라인으로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걸어두고 매매를 하는 거고, 매수되면 바로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라인을 깼을 때는 손절을 하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이미 다 짜고 매매를 하는 거죠. 요 라인은 손절선이다. 이 근방에 오면 그러니까 매매가 된다는 건 매수와 손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뭐 대단하고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재무제표나 현재 시장의 핫 이슈와 부응하는 종목인지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고, 이제 뉴스를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죠. 그 중에서도 돈 되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돈 되는 뉴스라고 하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종목 검색하는 창에 보면 특징주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특징주. 이렇게 특징주라고 딱 뜨는 애들 몇 개 보면 거의 테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서 미래를 조금씩 생각해 봐요. 윤석열의 횡보가 어떨까?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아마추어 티가 난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얼마 전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걸 거론하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답을 주지 못했다. 입당을 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말이 모호하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부터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본인 입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간보기는 그만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링 위에 올라오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 말이 대체로 모호하고 또 대변인을 통한 전언만 반복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과거 BBK 사건처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자신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중도 낙마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추론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 자, 방금 이런 뉴스 보셨죠? 자, 이런 뉴스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면 윤 총장, 윤석열이가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비리들이 많고 아직 검증도 아직 안 받은 상태고 정치 초보자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이제 국가 검찰에서 이제 많은 뭐 좋은 활동을 했지만, 자, 이런 게 이제 자꾸 껍질을 벗겨지게 되면 신선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상처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의 테마로 이렇게 엮인 이 가비와 같은 이런 후발주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발주로 나갔던 애니능률 같은 종목 있죠. 대표적인 이 대장주,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애니능률 같은 종목 있죠. 대표적인 대장주잖아요. 애니능률, 뭐 또 뭐가 있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대덕, 위즈코프, 이런 웹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후발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애들, 이거죠. 지금 가비아나 디지털 조선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지금 최근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함부로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기업 분석은 기본이고, 하더라도 비중 줄여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거를 대선 테마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핫 이슈지만 이런 신선함들이 이렇게 팍팍 없어진 사례가 많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그라들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제가 뭐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매매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요런 종목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게 왜냐면 이게 검증받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또 개인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말하긴 좀 그렇고 이 검증적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카스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야, 이 밑에서 보면 두 배네. 많이 안 올랐다, 그죠? 이렇게 보면 최저점에서 200% 올랐네요. 그럼 카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오르는데 요거 있죠. 요거 보시면 이제 저점 대비 3월 9일 날 대비 요 꼭대기까지의 수익률이 지금 212% 올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윤석열 뭐 대표적인 거 애니능률 이거는 뭐 같이 파평윤씨라는 종친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요거는 얼마가 올랐냐면 여기 보시면 870%가 올랐어요. 870%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자리 테마라고 알고 있는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대비 고점 여기서 여기까지가 720%가 올랐어요. 그리고 보통 한 300% 오르면 이제 급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나치게 올랐다. 근데 그 2배 이상 더 올랐잖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끝은 있어요. 그 끝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종목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전히 이 정치 테마주들은 대선이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매매를 해야 할 종목은 여전히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테마, 그리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데서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보는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또 윤석열 관련주들 여기 있고, 자연환경은 원전주, 여기도 원전, 웹스도 이게 골목상권 대장이죠. 자, 윤석열 관련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매매하시면 될 거고요. 내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대유 플러스도 오늘 많이 뛰었네요. 여기 전기차, 수소차 이것도 핫 이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 이제 계속 관심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항상 이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가 제 유튜브인데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내려보면 이제 요거는 최근에 업로드한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이 쭉 내려가고 있고요. 밑에 내려보면 핵심 테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 테마 정리만 보셔도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는 뭐다라는 게 여기 다 있고, 여기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하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들 버리지 말고 계속 놔둬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나중에 빠졌다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거든요. 그럴 때 또 매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벨로프 선 밖으로 튕겨 나갈 때 매매해도 되고, 고점 대비 50% 반토막 났을 때 매매해도 되고, 이 종목을 계속 그냥 보고 계시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뭐 따로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새로운 종목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매 기법 중에 이제 돌파 매매나 시가겐 매매 이 박스에 넣어뒀고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제 반토막 났을 때 또는 아예 처음에 IPO 할 때부터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런 종목들이 쌍바닥을 왔다. 그리고 어떤 매매 기법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어지는 자리에 왔을 때는 또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종목들은 항상 보는 종목들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떤 날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 갑자기 나타난다는 건 여기 들어와요. 핵심 테마에 들어올 만큼 강한 테마를 보이는 건 이제 여러 종목들이 동시에 어떤 하나의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종목군이 형성되고 그 종목군의 돈들이 모두 쏠리는 현상. 그럼 여기 이제 핵심 테마 정리에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분석이 되면 그 종목은 버리지 않고 계속 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목 선정을 특이하게 해서 그날 갑자기 찾아내는 경우는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종목 선정법도 이야기했고 최근에 핵심 테마 이야기했고 내일 관심주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일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 내일 금요일장이죠. 내일 금요일장은 좋은 게 있죠. 종가 매매하기 딱 좋은 날이죠. 이제 마지막에 마칠 때쯤 조정받는 애들 한번 찾아보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수익 많이 내세요.